신당 창당을 예고했던 세력들의 시간도 이제 올해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공천을 관리할 공관위원장에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원로학자이긴 한데 비명계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민주주의 세계적 석학이신 고려대 임혁백 교수님을 임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이명백 교수님은 대선 경선 초창기에 이재명 캠프의 정책팀 일원으로 참가했고 이재명의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또다시 또 이재명 사람을 하는 거구나라고 평가받을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 정말 내년 총선 앞두고 무엇보다 중요한 당직일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의 정책 자문단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사람 아니냐 이거 공관위원장 임명이 부당하다는 게 비명계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렇게는 이야기는 하지만 뭐 이 대세가 지금 워낙 친명의 어떤 그런 대세가 있기 때문에 저게 뭐 소수의 어떤 목소리에 그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선거를 보면 공천관리위원장에 이렇게 교수분들을 모셔오면 이 교수분들이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의 목소리, 공천이라는 거는 진짜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할 그 전장의 현황과 상황들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거기에 적절한 인물이 누군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아는 분이 사실 공천을 해야 돼요. 근데 매일 연구실에 계신 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어디 이 TK 쪽이나 뭐 충청도 어디 지역에 그쪽에 누가 뭐 우세했는지 누가 뭘 잘하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모르거든요. 예. 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천은요. 예. 정말 제가 취재를 해보면 현장에 내려가서 주민들 만나보고 뭐 등등 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전체가 총괄은 하겠지만 저는 그냥 별 역할이 없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긴즉슨 결국은 이 공천은 친명 7세들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명백 위원장은 그걸 그냥 추인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중립적인 뭐 교수 뭐 이런 것들 해서 실제로 공천에 아마 관여하기가 꽤 어려울 겁니다. 왜냐? 상황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분이 서울 지역에 어떤 지역에 물어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는지 그 지역이 어떤 특성이 있고 그 지역에서 역대 선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항상 여야도 역대로 보면 교수분들이 오고 또 모르는 분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공천에 대한 실패가 많았습니다. 통상 그렇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것 또한 친명 공천관리위원장 아니냐는 게 비명계 얘기인데 혁신과 상식인가요? 비명계 4명 의원들의 이제 결단의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하나 보수 쪽 얘기도 신당 관련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잠깐 언급하자면 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탈당을 한 상태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어서 오늘 이른바 천하용인 가운데 2명 천하람 위원장과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앞으로 가치인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부에서 단시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의 기생에 한 시절 감투를 얻으면 그만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갈빗집 그 탈당 회견 때 천하용인 4명은 참석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박성미 소장님 오늘 천하람 위원장 탈당했고 오후에 이기인 도의원 탈당. 다음 주에 이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비례대표 의원도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릴레이 탈당하면서
조금 이제 신당의 효과를 누려보겠다 이런 전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동시에 탈당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그 적합한 자리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하는 거는 예. 일종의 이 여권의 집중도를 좀 분산시켜서 계속해서 이슈를 생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허은하 의원께서도 아직 입장을 밝히고 계시진 않지만 사실상 합류하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천하용인에서 천하이는 다 합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선 지금 뭐 오늘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기도 하지만 현역 의원 중에도 뭐 합류할 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내부의 이탈이 가속화될지 또 얼마만큼의 세력이 붙을지 이 부분은 아직 가능성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떤 인사들이 이준석 신당 이른바 개혁신당에 참여를 하게 될지 그리고 그 개혁신당이 단순히 보수 진영 내에서 내부의 표를 나눠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른바 빅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려서 진보 진영까지 연대를 하게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신당의 계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얘기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얘기 그 흐름들을 비슷하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올해 마지막 댓글이 되겠네요.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웃음에 악수를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할 것 같다. 예, 그렇겠죠.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은 알바였어요? 라고 김남국 의원에게 물어보신 것 같고요. 내 세금으로 코인한 거냐? 세금 줘서 국회의원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뭐 하는 거냐라고 하셨고요. 전세 사는 게 자랑인가요? 송영길 전 대표 비판하신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댓글 4개 올해 마지막 댓글이었는데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